네, 국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글과 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그 글과 말은 재능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글쓰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말하기라고 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글을 못 쓰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라고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글쓰기와 말하기가 처음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하는데 재능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근육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운동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처음에 팔굽혀펴기를 할 때에는 또는 잇몸 일으키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잘 못해요. 뭐 한 개, 뭐 많아 막 10개 하면 되게 힘이 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100개도 거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근육이 키워진다고 보죠. 그랬을 때 말과 글은 재능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로 하는 글쓰기는 논리적 글쓰기입니다. 무언가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인데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문학적 글쓰기,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하는 것과는 좀 별개의 글쓰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은 공부하고 연습하면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연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덜어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논리적 글쓰기나 문학적 글쓰기나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소설가들이 이미 이야기해 줬는데, 대표적인 소설가 김훈이라고 하는 칼의 노래를 작성한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소설가는 책상에다가 필일오라고 적어 놨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날마다 5장씩, 하루에 5장씩 매일 200자 원고지 5장씩을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루에 5장 다 쓰고 나면은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 네, 무라카미 하루키. 네,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무라카미 하루키 또한 그 사람도 하루에 200자 원고지를 그냥 20매를 정해놓고 그냥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언가 기계처럼 날마다 쓴다라고 하는 것. 이지 글이 처음부터 잘 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안 써져서요, 무언가 잘 못 써서요 라고 하는 핑계보다는 꾸준히 쓰는 것이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잘 나타낸 글이 해밍웨이의 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것은 해밍웨이의 그 해밍웨이의 작가 수첩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글인데요. 이 글을 뭐 일일이 다 번역해서 볼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 네. 어, 네. 여러분이 충분히 번역해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 이걸 직역하면은 이거예요. 네.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고는 쓰레기다. 라고 번역합니다. 네. 그래서 해밍웨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초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써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해밍웨이는 무기여 자리 거라라고 하는 소설의 시작 부분을 50번 넘게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작가도 처음 쓰는 글,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글에 가서의 가장 핵심은 초고보다는 고쳐 쓰기 과정이지 초고에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글을 쓰려고 보다 보면은 첫 문장에서 막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을 굉장히 잘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이 잘 써야만이 글을 쓸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글은 쓰레기야. 나는 그냥 쓰레기를 만드는 것뿐이야. 라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서라도 초고에 대해서는 속 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중에 초고를 쓴 다음에 고쳐쓰기 과정들을 계속 경험할 겁니다. 모든 글은 고쳐쓰기로서 완성되는 거지 처음 쓰는 초고로서 완성되는 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글은 반드시 고쳐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고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래서 초고는 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편하게 쓰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악마의 대변인 활동할 때 악마가 그 바라봐야 되는 글은 신타공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었는데요. 그 반면에 글을 쓰는 작가는 통일성과 응집성, 논리성을 기억하시고 적으셔야 됩니다.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공정성과 좀 비슷합니다. 그 앞에서 내가 제안하는 정보 제공이 그 하나의 주제로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일성이고요. 이 하나의 주제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무언가 주장을 이야기하면은 그 주장에 맞는 근거가 이 맥락에 서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응집성은 긴밀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긴밀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단과 문단이 서로 긴밀한 관계, 이 연결들이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 연결이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절한 표지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지라고 하는 거는 따라서, 그러므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약간의 접속사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증의 과정에 대해서 학습해 왔잖아요. 이것들을 글에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장과 여러분이 제안하는 주장과 근거가 얼마만큼 타당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논리적인 전개 과정으로서 적절한가를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통일성, 응집성, 논리성 이것들은 무언가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주제로 쓰지? 난 어떻게 응집성을 연결하고 있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글을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글을 쓰실 때는 한 개의 문장은 반드시 하나의 의미만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표현을 되게 간소하게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한 개의 문장이 하나의 의미만 담고 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개는 철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되게 문장을 길게 적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장 같은 경우 쉽게 보면은 철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정보와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정보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랬을 때에는 한 개의 문장인 오직 하나의 문장만 담고 있을 수 있도록 이것들은 끊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끊어서 작성한 연습을 먼저 하고요. 이것을 끊어 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짧게 쓴다. 라고 하는 거. 제발 부탁이니까, 글을 간소하게, 또 간소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글을 짧게 쓸수록 명료함이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을 써놓고 나서도 내가 쓴 글이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국어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필요한 글들이 있습니다. 명료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지식의 저주에 빠지기 좋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상대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의 저주에 빠지기 좋은데요. 글은 특히나 더 그것들이 잘 묻어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 글이 이해가 되는데 상대방이 보면은 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명료함이 되게 중요한데 이 명료함을 위해서는 무조건 짧게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한 한 개의 문장에는 하나의 의미만 담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데요. 쉽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 관계만 생각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의 시작은 주어였으면 끝은 서술어야 했을 때 앞에 거 다 가운데 거 날리고 주어 서술어만 있어도 말이 되는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조건 글쓰기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걷어낼 수 있느냐가 글쓰기 실력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는 만큼 버리시면서 글을 작성해
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명료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포인트로는요, 소리내서 글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글의 대부분은 소리만 내서 읽어보아도 그 문맥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내서 글을 읽어보는 것은 혼자서 글을 고쳐 쓰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글은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 그냥 글 이렇게 읽히는 게 아니거든요. 글을 읽다 보면은 무언가 이러한 네, 흐름이 있고 흐름 가운데는 끊어지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읽으면서 이것들을 정확히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소리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한 글을 보시면은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보는 연습을 하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쓰기 윤리를 꼭 지켜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저작권과도 같습니다. 네, 내 것이 아닌 것을 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쓰기 윤리에 대해서는 네, 5가지 정도로 좀 표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시면 안 됩니다.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무언가 대상을 주관적으로 네, 평가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공정성과도 굉장히 네, 밀접한 연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라고 작성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출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글은 함부로 표절하시면 안 됩니다. 네, 특히나 네, 그냥 막 갖다가 붙여 쓰는 거 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함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글을 쓸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쓰기 윤리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은 논설문의 형태로서 서론이 있고, 네, 본론이 총 둘, 셋, 넷, 5가지가 있고 결론으로 글이 마무리됩니다. 이 전체적인 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주제로서 작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성 측면을 반드시 지켜봐야 되고요. 서론과 본론을 이어주는 이것, 그리고 본론 사이의 글들, 그리고 본론과 결론이 이어주는 사이에서의 응집성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글 안에서 각각의 글 안에서 우리는 주장과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에서의 논리성 또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론의 목적은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반드시 본론까지 읽을 수 있게 하는 힘을 실어주는 게 서론입니다. 네, 서론에서 재미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본론을 읽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론에서 재미가 볼 수 있게 네, 그 어떠한 문제 상황인지 네, 그 문제 상황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실태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본론에서는 네, 앞에서 얘기한 주장과 근거 네, 명확하게 잘 밝혀 주시고요. 결론에서는 네, 내용을 요약하면서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잘 보여주시면서 이 주장을 강조하실 때는 네, 어떠한 전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당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떠한 제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포인트이신지 네, 그 전체적인 맥락,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기억하시면서 적어주실 때 네, 앞에서 적었던 거 네, 무조건 짧게 쓰십시오. 네, 그리고 이 짧게 쓰기 위해서는 한 개의 문장이 한 개의 의미만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 모든 글은 소리내서 읽어본다. 네, 초고는 쓰레기와 같다. 초고에 집중하지 말고 빠르게 초고를 쓰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고쳐 쓰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기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글들의 퀄리티를 조금씩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